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결론은 이미 내려졌다.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8명이 이미 개개인의 결론도 다 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견의 취합도 이루어졌다. 판결, 그러니까 표결을 하는 형이 이 판결까지 다 했다. 지금 이렇게들 보도를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에 그걸 이제 선고를 한다 돼 있는데, 그때까지 보안이 유지될지 그것이 관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느냐, 아니면 파면되느냐, 복귀냐, 파면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을 살펴보니까 많은 신문들이 양쪽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나 각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순서를 보니까 많은 신문들은 다 인용을 먼저 제목을 뽑아놓고 있습니다. 인용이면 즉시 파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조기 대선 날짜는 6월 3일이 유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놓고 그 밑에다가 기각 또는 각하일 때는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이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문은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에 대해서는 제목 안 뽑고 그냥 인용될 경우에 뭐 8대 0 전원일치로 파면될 경우에 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만 해놓은 언론들이 대부분인데 딱 한 신문만 반대 순서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딱 한 신문만 기각 각하가 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최후 변론 때 얘기했던 그 개헌에 관한 본인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그 개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현재의 국면을 이제 분석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숫자를 몇 가지만 말씀해 본다면 4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는 122일, 그다음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계산하면 111일, 그리고 최종 변론이 있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38일 만에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를 한다. 이런 명분으로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고 반대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를 해서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복귀냐 하면이냐 사실상 결론이 이미 나 있고 판결까지 다 맞춰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국은 5대 3이냐 4대 4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5대 3은 오래전부터 이미 굳어져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한 사람이
더 기각과 각하 쪽으로 건너와서 4대4. 다시 말씀드리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때 그 기각 결정 내렸잖아요. 그때의 그 헌법재판관들처럼 그렇게 양쪽으로 4대4로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강력합니다. 그렇게 4대4가 되는 이유는 사실상 아주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5대3으로 결정이 나면 탄핵을 사면을 주장하는 쪽에서 마은혁 문제를 계속 논란의 씨앗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마은혁이 들어갔으면 결과가 뒤집혔잖아. 5대3의 경우에 마은혁이 들어와서 6대3이 되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는 거잖아.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하여서 그리하여서 대통령이 복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차단하려면, 그걸 미리 방비하려면 4대4로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은혁이 들어건 안 들어건 아무 관계없이 4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하면, 그러면 마은혁은 아무 관계없다. 그래서 대통령 복귀에 대해서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문제 삼아서 시비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것이 매우 개연성이 높은 그런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대4, 4대4 이렇게 이제 또 보는 것이죠. 윤 대통령 운명이 이제 이미 결정이 났다라는 것인데,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마은혁 얘기는 이제 다시 꺼낼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에 선고가 있기 전에 마은혁을 뭐 임명하라커니 말라커니 임명 안 하면 뭐 한덕수 권한대행 그만두지 않겠다는 커니 그 민주당에서 쏟아냈던 온갖 그 더럽고 치사한 그 양아치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은 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실효성 아무것도 없는 헛발질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민주당의 그 아무 쓸데없는 그 최후 통첩들한테 엿먹인 것이다. 어디다 대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민주당 당신들이 이런저런 협박을 하느냐 존엄하게 대꾸를 한 것이다.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월 4일 날 TV 생중계 됩니다. 오전 11시부터. 그다음에 일반인 방청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들은 헌재 결정을 승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 보십시오. 가운데 지금 이제 6명인데요. 가운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 번째가 한덕수 총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 번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렇게 우리나라 그 4대 그룹 실질 오너 회장들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맨 왼쪽이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죠.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모여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어제 가졌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서울 삼청동에 있는 통리공관입니다. 거기에 맨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 다음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 다음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그 다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 오른쪽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맨 오른쪽이 부광모 LG그룹 회장.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듬직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지금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사진들만 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6인 이상이 인용을 하면 즉시 파면이다. 이 제목을 더 상단에 배치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만 3인 이상 기각하면 복귀한다라는 제목을 더 상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양쪽을 다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신문의 의지가 어디에 실려 있느냐가 저는 간접적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봅니다. 신문을 그 오랫동안 만드신 분들, 아마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언론사에 오랫동안 몸담으신 제 선배님들도 계시고 뭐 그러라고 저는 믿는데요. 다 그런 겁니다. 제목을 어떤 걸 위로 놓고 어떤 걸 밑으로 내리느냐, 뭐 양쪽 다 거론하는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날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제 11시부터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쭉 판결문을 읽게 되잖아요. 결정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주문을 먼저 읽으면 그건 의견이 갈린다는 뜻입니다. 주문, 한덕수 총리 때처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각하한다. 또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 이렇게 주문을 먼저 딱 11시 뭐 착석하자마자 딱 읽으면 그 다음은 이제 A 재판관은 뭐라고 그랬고 B 재판관은 뭐라고 그랬고 이제 이렇게 또는 쟁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뭐 별개의 의견이나 소수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이제 그것도 쭉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에, 그렇지 않고 판결 이후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렇습니다. 전원 일치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예가 그랬다는 거죠.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혹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기각은 아닌 것 같고요. 각하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최우선 과제는 미국과의 통상 전쟁, 관세 전쟁 여기 대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 가는 것이 가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우선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부터 해서 정상 외교를 복원을 해야 되고 침체된 그 내수 경제 살리는 정책에 올인해야 될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 때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 정치 개혁, 개헌 등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그것을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대국민 담화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여전히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권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느냐
이제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만약 인용이 된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 그 중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월 24일부터 6월 3일. 그러면은 이제 여야는 5월에 후보를 등록하고 선거 운동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 여당 쪽에서는 지금 대통령 조기 대선 경선에 아마 10명 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야당은 이재명 1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비명계 중에서 약간명이 도전을 할지 여부가 관건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쟁점, 뭐 넓게 보면은 5개 쟁점 이렇게 보는데 3대 쟁점을 보면은 내란죄 철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엇갈린 증언과 증거물들,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자들의 엇갈린 증언과 그 오염된 이 체포인 명단 메모지, 뭐 이런 것들을 헌재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또 검찰 조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16명의 증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한 것 말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 이것이 증거로 쓰일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3대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